열렬하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정 작가입니다. 오늘 저희 행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MC를 봐주신 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영화 배우이시고 연극 배우이시고 또 광고 모델이신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을 하신 분이십니다. 전문 MC시고요.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주신 인사 아트 플라자 갤러리 박복신 대표님과 구본호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주자분들께서 전부 제 느낌으로 해주신 겁니다. 오늘 바쁜 업무가 많으신데 불구하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저와 먼저 선양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마다하시고 오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연주자 외에 소개시켜드릴 분이 계신데 아트코리아 방송 김한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사진방송본부장이시면서 소리통 TV 윤우명 선생님, 윤우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늘 제 행사 때 오셔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해 주시고 편집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릴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전시를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작품을 다 전시 못했습니다. 한 70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100호만 해도 한 35점 정도, 60호, 50호, 20점, 그 다음에 30호, 기타 등등해서 70점 정도 되는데 오늘 이 1층에 전시된 작품은 24점입니다. 공간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다시 좀 안타까워집니다. 제가 이 파라다이스 시리즈를 작품화한 것을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전에도 자체적인 어려운 작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군 국문학과를 나오시다가 자세하게 기술을 보여주셨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림에 초등학교 입학 바로 했는데 칭찬을 받았던 것이 저한테 상당히 약이 돼서 그 칭찬이 오늘날 저를 성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집이 바다가 완전히 내려다보이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구로 숲에서 살고 호수에 살고 강에서 살고 이렇게 비싼 동네라기보다 자연적인 곳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자연 철학이 좀 많이 생기고 저 스스로도 자연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는 이 작품을 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좀 많이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갈수록 너무나 짧은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지고 뭔가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초조하고 바쁘다는 생기죠. 갈수록 점점 어떤 행사도 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출간도 해야 되고 제가 2020년부터 100명의 성공한 화가들의 비밀 일본 21년 일본 작년에 그림시집 올해 2권을 했습니다. 원래는 예술가들의 오두막집이라고 출간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한 70%를 쓰느라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소비를 했는데 예술가들의 오두막집은 2024년도 1월 정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 책은 예술 활동을 위해서 자연 속에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창작 활동을 한 미술을 비롯해서 음악,
뭐 여러 가지 장르의 그런 창작 활동을 한 작가들의 그 주거 생활, 삶에 대한 또한 그 자연 철학에 대한 그런 글이 실려 있을 예정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작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상당히 여인들이 많죠. 여인들이. 제 작품은 이제 조금 사실 완전히 극사실주의는 아니지만 사실주의이고 상징성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좀 패셔너블하죠. 완전히 패션쇼에 나오는 그런 포즈인데 제가 또 패션을 좋아하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제 스스로 규정을 했어요. 21세기형 여신이라는 거죠. 21세기형 여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백호를 선호하게 된 것은 거의 전신이 나오죠. 이게 세로 프레임인데 가로 프레임이 이제 그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서 뭐랄까 실제감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세로 프레임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인물이 주체가 되고 여기 인물이 없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세트입니다. 중에 배경이 똑같죠.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숲이나 정글을 배경으로 해서 동물들이나 어떤 그 여신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바깥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한두 점 빼고는 거의 넓은 평원, 꽃이 있고 보라색, 분홍색 아니면은 뭐 하얀색 이런 꽃들이 있고 그 가운데 맨 처음에 치타를 그렸거든요. 치타와 호랑이, 그 다음에 사자, 이번에는 늑대, 여우, 그 다음에 곰도 나왔습니다. 다양한 그 맹수들이 많이 나오고요. 초식동물은 백마가 나왔고 또 이제 항토색인 말, 항마는 뭐 한 점 정도 이렇게 나와서 백마가 많이 나왔습니다. 역동적인 면을 많이 중요시했기 때문에 백마가 있고 사슴, 얼룩말, 그 다음에 술록 이런 이제 다양한 초식동물, 그 다음에 양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새는 평화의 상징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맹수와 초식동물을 같이 있게 했느냐면 거기에 대한 제 어떤 상징성을 많이 담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국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정당만 해도 그렇죠. 파가 있죠. 종교가 있고 전부 파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됩니다. 그대로 고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듣고 그냥 알겠다 이렇게 하는 게 답이에요.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싸움 납니다. 살인 나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식민지였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땅 따먹기, 석유 뺏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 뭐를 쏘나요? 핵무기, 뭐 총뿐만 아니고 박격포니 뭐 여러 가지가 다 쏘죠. 인간이 죽든 살든 관계없이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익하고 목적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아니면 내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마치 영화 속에 있는 한 장면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 책 그림앤 에세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빈촌의 피아니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쟁 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많습니다. 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영화였으면 참 좋겠다. 영화가 아니잖아요. SF 영화도 아니고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방관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 나서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이 편들면 저쪽에서 나온다고 이쪽 편들면 저쪽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난 사람 많은 무수한 수십만 명이 죽을 뿐만 아니고 그 여파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오염이 되고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수멸되는 나라도 많아지고 또 자연재해로 해서 북파리니 뭐니 해서 그 모든 것을 누가 안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안게 됩니다.